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박용주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TTA 단체 우수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 표준명은 자율행동체 접촉 무선 충전 인터페이스이고요. 전체 세 가지의 시리즈 표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TTA에서 단체 표준을 개발한 건을 이제 현재 국제 표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대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원래 TTA 이제 단체 우수 표준을 이제 그 심사를 받을 때 사용했었던 자료를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해가 쉽게 하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혹시 이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자율 이동체 혹은 자율 행동체에서 저희는 이제 오토노머스 무빙 머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율 행동체는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든 단어는 아니고 2024년에 이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바꿀 11개의 이제 테마를 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7번째 테마가 이제 자율 행동체이고 네 번째 테마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지금 2024년까지는 2025년까지죠. 2025년까지는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굉장히 화두였다면 이제 2026년부터는 뭐 잘 아시다시피 피지컬 AI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 행동체는 기존에 있던 이제 이동체인 로봇에 이제 인간의 뇌를 모사한 이제 NPU (Neural Processing Unit)을 이제 넣어서 이제 기존에는 단순한 작업들만 하던 것들에 이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 활동들 혹은 작업들이 가능하게 된 것들을 이제 자율 행동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인간도 이제 뇌가 이제 전체 소모하는 열량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율행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율행동체는 통신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다음에 이제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해서 스스로 제어하고 인지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굉장히 복잡해진 시스템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요. 이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어떤 이제 무인 이동체를 생각을 하시면 가정 내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무인 로봇 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 대 충전 그 기기에 대해서 한 개의 충전기가 아닌 만약에 어떤 그 공장 같은 공간에서 10만 대 이상의 기기가 있다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무중단 상태에서 24시간 연속으로 운영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로 이 단체 표준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제 무선 충전에 대해서는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은 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PC T라고 하는 규격이 있고요. 이건 이제 TTA에서도 지금 현재 인증 프로토콜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 자동차 충전 같은 경우는 이제 SA라고 해서 이제 Society Automobile Engineering이라고 하는 실질적 이제 자동차 쪽 그 표준화 단체에서 제2구사라고 하는 이제 그 전기 자동차 쪽 표준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 무선 충전 표준들이 있는데 또 새로운 것들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핸드폰을 그 송신단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송신단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이제 자율행동체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전력량이 얼마만큼인지들을 인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지했을 때 이건 이동체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충전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것들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 로봇들이 자신들이 이동하고 있을 때 다른 기기들과의 물리적인 충돌 혹은 이제 한정되어 있는 주파수 영역대에서 다른 기기들과의 통신 혼선이 없도록 하면서도 충전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지금 전체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표준들과는 이제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표준들을 사용할 수는 없었던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모든 전제들이 통신이 있다라는 전제인데 물론 이제 이동 통신이 끊어진다라는 전제를 많이 생각하시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공연장을 가셨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을 가셨을 때는 사실 통신이 굉장히 안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통신과의 혼선을 이제 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만 대 이상의 기기가 한 작은 공간에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만약에 그러면 이동통신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 방식들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본 단체 표준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 무선 충전은 이제 이제 그 휴대폰을 이제 충전기 위에 올려놔야 되는 상황이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동을 해서 충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 충전 같은 경우는 타이어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25cm 정도 이제 하부에서 충전을 해서 이제 상부로 충전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서는 이제 금속 물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부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측면에서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짧은 송신단 거리 안에서 충전을 해야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자동차를 가이드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본 표준안에 녹여내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로봇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수많은 표준이 존재하죠. 뭐 TT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표준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통신 방식, 그다음 센서, 그다음 이제 음성 인식, 혹은 이제 어떤 가이던스를 위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데이터 관리라든지 수많은 표준은 존재하지만, 이런 표준들을 굉장히 총망라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는 그 표준이 부재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저희는 이제 2024년부터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본 단체 표준, 국가 표준, 그리고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굉장히 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단순하게 한 건의 표준을 가지고, 단일 표준을 가지고서 이거 모든 것들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제 국제 표준의 약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CCIP AM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네임은 이제 Charging Communication Interface Protocol for Autonomous Moving Machine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무중단위 상태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실내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C사에 있는 공장에도 본 시스템들을 예전에 기술 개발했던 것들을 기술 이전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단체 표준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전체 크게 그 세 개의 시리즈 표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트 1 요구 사항이고요. 파트 2는 이제 충전 제어 통신 프로토콜, 파트 3는 이제 통신 동기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이제 흔하게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유즈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요구 사항, 예를 들어서 송신단과 수신단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통신 모듈이라든지, 저희가 이 본 표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동 통신료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지만, 뭐 와이파이, 그다음 블루투스, 직비, 그다음 로라 이런 통신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2종 이상의 통신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신단이 M개, 그다음 수신단이 N개라고 했었을 때, M대 그 이제 수많은 기기들끼리 어떻게 이제 혼선을 갖지 않고 충전을 할 수 있는지들을 제한 이제 요구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제어 통신 프로토콜인데요. 저희는 이제 흔하게 어떤 통신 표준을 개발한다고 하면 뭐 이제 그 물리 계층, 그러니까 레이어 1인 피지컬 레이어, 레이어 2인 이제 맥 레이어 등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하고, 이제 그것들이 칩 개발을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저희들은 실제로는 현재 많이 운용이 되고 있는 이제 와이파이, BLE, 로라, 직비 등을 기본적으로 그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을 차용한 뭐 그런 이동체에도 저희 이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 표준들 간의 상호 운용성도 확보를 하였고요. 세 번째 이제 통신 동기화 프로토콜은, 이게 아무리 뭐 인간의 뇌를 모사하고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통신을 주로 사용하는 기기였을 경우에
와이파이 통신이 이제 끊어졌는지 혹은 이제 모듈이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그 통신이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앞서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네 가지 정도의 통신 모듈 중에서 두 가지 정도의 통신 방식은 반드시 혼용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기가 반드시 저희가 이제 보내는 메시지들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통신 동기화 쪽도 고민을 하여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1은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충전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송신단이 한 대일 때 수신단이 하나가 충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송신단이 한 대일 때 수신단이 여러 대인 경우, 그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송신단도 이제 다수기가 존재하고 막 수신단이 10만 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들 안에서 어떻게 충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들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기기를 충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기가 뭐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도 그 우선순위가 높은 기기에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송신단들을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그 기기가 다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기기가 이동을 할 때 물리적인 충돌,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기기에 계속 이제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지정한 그 송신단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정적인 이 주파수 자원의 안에서도 어떻게 동작을 할 수 있겠는가를 이제 제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크게 이제 5개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이 지금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전기 할당 및 요청. 그래서 이제 각 이제 그 수신단에서 그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수신단 기기에 대해서 이제 충전에 대해서 명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임계 거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서 가장 가까운 송신단도 다수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송신단의 우선순위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PRU라고 하는 수신단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송신단에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장애물은 마찬가지로 이제 수신단이 송신단까지 이동할 때의 그런 이제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이물질,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무선 충전을 할 때 이제 금속 물질이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어떻게 지금 감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자체 표준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중단으로 이 공장이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충전을 하는 시간 동안에 더 우선순위가 높게 충전을 해야 되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하는 기기들 사이에서도 어떤 기기는 굉장히 이 충전의 우선순위가 높고 어떤 기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동적 재할당 및 이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표준은 이제 프로토콜 표준인데요. 이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표준을 가지고 어떤 통신 모듈을 만드는 것을 또 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현재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제 상용화된 이제 통신 모듈을 사용하면서도 저희 이제 시스템에 이제 그런 통신 모듈들을 사용하면서 누구든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상호 운용성 확보를 좀 원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와이파이, 직비, 블루투스, 로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저희는 전체 큰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트처럼 아이들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그 충전이 필요하게 되는 그 명령들이 들어오기 전의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고시에이션 스테이트가 되어서 송신단과 수신단이 어떤 충전을 원하게 되고, 그리고 충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 기기들이 이제 어떤 가장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송신단을 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를 이제 네고시에이션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이던스 스테이트여서 만약에 이제 충전되는 기기가 선택이 됐다고 하면 그럼 이제 송신단까지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고, 그 다음에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마치 GPS라든지
뭐 GNSS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이 가이던스 쪽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징은 오히려 보면 굉장히 이제 충전하는 스테이트는 굉장히 짧은데 실제 충전이 이루어진 상태는 이제 모든 것들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컬리전 어버이던스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또 충돌 방지 메커니즘인데요. 이 충돌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충돌이 존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한정되어 있는 주파수 간의 통신 충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 방지 메커니즘에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ABC라고 하는 수신단이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 이 수신단들이 각자가 응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수많은 기기들이 굉장히 한정된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이 타임 슬롯 안에서 이 자신들의 이제 응답을 할 때 예를 들어 ABC가 컨티뉴어스 웨이브 그러니까 이제 연속 파장을 계속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내놓은 것 약간 일종의 눈치 게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A가 가장 오랫동안 응답을 했었으면 그 첫 번째 응답은 A가 선택이 되게 되고 두 번째 탄에서는 이제 B와 C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제일 짧게 멈춘 경우가 이 지금 통신의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32개의 슬롯 안에서 이 통신을 하게 되는데 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2의 30승까지도 이 30제곱까지도 이 통신이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고요.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제 표준에도 제안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트 3인데요. 이제 통신 동기화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SM 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하게 IEEE 802.11 쪽 표준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와이파이, 블루투스, 직비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준으로 보셨을 때 2.4에서 2.475GHz 대역의 이 통신 주파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ISM 밴드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더스트리얼, 사이언티픽 그다음 메디컬 용도를 위해서는 어떤 통신 혼용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약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만 대 정도 되는 기기가 된다고 하면 아무리 그것들이 혼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송신단 입장에서는 수신단들의 이제 응답들을 듣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송신단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가장 깔끔하게 필터링을 해서 응답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송신단이 보내는 신호를 다른 주파수들과의 혼용이 없이 어떻게 하면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통신 방식의 모듈을 이제 지원하는 수신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율 이동체라고 한다면 그런 자율 이동체들이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기기가 현재 지금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실제로 통신이 없는 건지 이거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들 간에 이제 물리적으로도 그런 통신 방식의 교환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통신 방식의 교환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의 통신 방식을 혼용하기 위한 이제 이런 기법들도 파트 3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굳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물리계층들을 뭐 굳이 이렇게 어떤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레이어 3부터 이제 레이어 7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 저희들의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부의 물리계층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해져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이제 자율 행동체 시스템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표준의 특징은 이제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국제 표준들과의 이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중단으로 어떤 이 시스템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무의 운영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실현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 표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로버, 통신 모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니까 에너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배터리도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이제 산업 생태계를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로 표준을 개발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방식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TTA와 MOU 관계에 맺어져 있는 이제 많은 기관들의 표준들을 좀 차용을 해오면서 표준들의 내용을 차용을 해오면서 저희 표준들을 개발을 한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국제 표준을 현재 4건 정도 제정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까지 6건 정도의 국제 표준을 더 제정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저는 딱 한 건의 표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TTA에서 단체 표준을 개발을 하고 이제 국제 표준을 개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강점이 이제 TTA는 이제 우수한 이제 표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거의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숙한 문서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국제 표준을 개발할 때 이제 TTA에서 그 표준을 개발했던 이력과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현재 이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국제 표준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독일이나 이제 다 자신만의 방식들을 사실 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을 이게 달거할 수만은 없는데요. 그러면 그때 받았던 의견들을 반영한다면 저희 국제 표준은 좀 더 성숙한 버전으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은 의견들을 반영한 국제 표준을 또 기반으로 해서 이제 TTA 단체 표준도 계속 개정 작업을 하면서 TTA 단체 표준도 그 성숙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체 회원분들께도 많은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을 개발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받았었는데 뭐 이거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정의한 내용들이고요. 저희 이제 표준을 이제 단체 표준을 이제 따르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고하시게 됐을 때 진정한 이제 무인 운영이 실현이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랜덤 스팟이 아닌 이제 지능적으로 이제 계획되어 있는 스케줄링을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정화되어 있고 인증을 받은 이제 다중통신 프로토콜 이제 기반의 표준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분들 혹은 어떤 독자분들도 저희 시스템을 차용해서 저희 단체 표준을 차용해서 이제 그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혹은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본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